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얼마 전 출시한 맥북 프로 16.2인치와 19년 출시한 터치바 모델과의 비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제품을 구매하기에 앞서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품이 출시되고 바꿔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을 하고 3일 후에 오더를 넣었는데요. 그리고 한 20일 정도 지나서 제품을 받았어요. 근처에 애플 매장이 있어서 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데 외관 때문에 고민할 문제는 아니어서 결정을 하고 바로 오더를 넣었습니다. 저는 작년 초에 19년 16인치 모델을 구입해서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유로 모델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 다른 분들에게는 오히려 추억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그게 상당히 거슬려서 오래 작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방 하나를 이제 사무실로 꾸미고 집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거죠. 저 앞에 보시면 두 가지 모델을 제가 이렇게 나란히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언박싱이라고 해가지고 박스를 뜯고 열어보고 또 여기저기 살펴보고 크게 재고 이런 거는 저는 못해서 포기를 했고요. 어쨌든 저는 실사용에 관련해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애플 매장에 가셔서 직접 만져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제품이 제가 며칠 전에 받은 M1 프로 모델이고요. 오른쪽이 기존에 사용하던 19년 16인치 마지막 터치바 모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눈에 딱 보이는 저 두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대한 똑같은 비교를 위해서 오른쪽 19년 모델의 뒷부분을 살짝 올려서 디스플레이 높이를 맞춰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화면 사이즈는 프로 모델이 16.2인치, 오른쪽 터치바 모델이 16인치, 겨우 0.2인치가 차이 나는데 보시면은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실제로 보시면 느낌이 더 팍 오실 텐데 저 겨우 0.2인치가 다른 단점들을 많이 커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에 노치가 떡하고 버티고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 노치는 애교로 봐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연식이 올라가면 저것도 없어지겠죠. 즉 이번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성공이다. 물론 화질이나 뭐 이런 거 미니 LED를 쓰고 120Hz의 뭐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다른 영상이나 스펙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아요. 내가 만약 자체 디스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구매하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직 키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모델에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요구에 반응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터치바를 드디어 없애버렸죠. 그래서 작업할 때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터치 센서 버튼은 그대로 당연히 유지를 했고요. 기계적으로 동일한 가이식 방식이에요. 근데 키보드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작업실 방 불을 끄고 각각의 디스플레이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키들의 백라이트 보이시죠? 당연히 모두 최대 밝기이고요. 자세히 보면 오른쪽 19년 모델은 빛이 좀 주위로 많이 번지는데 이번 모델은 빛이 새는 게 좀 덜해졌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키들의 주위를 집중해서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이번 모델에서 키들 주위로 빛이 번지는 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키의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죠. 물론 눈도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고요. 근데 어쩌면 이거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어두운 환경에서 저 백라이트를 무드등처럼 사용하는 경우라면
어쩌면 이전 모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전 모델에 비해서 백라이트의 밝기가 달라졌냐? 잠깐 카메라를 측면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보셨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한데요. 두 키보드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일단 다시 불을 켜고, 이건 19년 이전 모델인데 키들의 주위가 상판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들의 바탕이 그레이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재질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번 신 모델은 키들의 바탕이 모두 무광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반사가 덜해졌고 문자만 또렷하게 보여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딱 보기에도 뭔가 좀 더 프로다워졌어요. 결론적으로 매직 키보드 또한 만족스럽다. 그러면 계속 좋기만 하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게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맥북을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펜 소음.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M1 랩탑을 쓰시는 분들 중 뭐 이 소리가 그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앱도 나왔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에 창가에서 햇빛에 막 소음까지, 솔직히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상당히 받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팬 소리를 빨리 듣게 하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쓰도록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들리시죠? 선풍기 한 2단 소리? 이 소리를 한 30분 들으면 일단 나갔다 와야 돼요. 머리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아시겠지만 M1 맥북 에어는 펜리스 구조라서 펜이 없습니다. 하지만 M1 맥북 프로는 펜 당연히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이죠. M1 칩 자체 발열도 적고 효과적인 쿨링 시스템에 그에 맞는 뭐 하드웨어 설계, 그러니까 발열을 매우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분들이 M1 칩에 대해서 뭐 온도 등을 벤치마크한 결과를 제가 한번 봤는데 정말 혁신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품으로 바꿔 탔어요.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대만족이죠.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모델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저와 같이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번 신 모델은 분명히 구입할 가치가 100% 있습니다. 저는 3D 게임을 개발하고 작곡, 하드 레코딩 용도로 맥북을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펜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관에 대해서 딱 두 마디만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못생겼다, 두껍다, 무겁다. 저도 이제 맨 처음 딱 봤는데 한 10여 년 전 2세대 맥북인지 알았거든요. 애플이 미쳤는지 갑자기 디자인이 한참 거꾸로 간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전 19년 모델 대비해서 배터리 용량, 뭐 발열 컨트롤 등등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굳이 외관에서 장점을 찾아본다면 이 외부 테두리,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라운딩 처리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그립감이나 감촉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무거워요. 생각보다 아마 더 무거울 겁니다. 스펙으로는 M1 프로가 2.1kg, 이전 19년 모델이 약 1.9kg, 20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g 뭐 별거 아니죠. 뭐 겨우 10% 정도 무거워진 건데, 근데 이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한 500g 정도 무거워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맥북을 손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백팩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제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가장 좋은 건 주변에 뭐 맥북 프로를 구입하신 분들이나 또는 애플 매장에 직접 가셔서 직접 만져보시고 눈으로 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